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편하게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약간 더 흐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흐리더라도 야외에 나가서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잠시 야외로 나가야겠습니다. 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들은 뭐 다양하게 많아요. 보니까 삼성은 꾸준하게 다양한 뭐 이렇게 뭔가 그 소식과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소식들이 뭐 안 들릴 수가 없겠죠. 그 중에 우리 뭐 증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저는 그 현대차 증권에 보니까 그 노근창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뭐 좀 반도체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한 번씩 종종 봐요. 종종 한번 보는데 뭐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삼전 실적은 좋다는데 왜 자꾸 주가는 떨어지고 횡보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주식하는 사람이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하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왜 실적은 자꾸 좋은데, 호재가 많은데, 왜 자꾸 주가는 왜 이렇게 고꾸라지고, 재미없고, 횡보하고, 백원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의 사람들이 많죠.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대다수가 이제 삼전을 갖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주가가 한 9만 원이 넘었을 때 들어온 투자자들이 상당해요. 아직까지도 8만 원대 있고 9만 원대 있고 뭐 9만 한 6천 원 있으면은 이 9만 원 초반대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외로 9만 원대에 꽤 있다는 것들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그 최고 반도체 전문가로 꼽힌다 하대요. 증권가에서. 그래서 이제 노근창 씨가 이제 그 머니투데이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삼전의 주가 조정 원인에 대해서는 그 높아진 그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이 기대치를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이. 그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못 뭉치는 것 같다. 그 스마트폰이나 그 소비자 그 가전 부분에서는 선방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그 몇 초씩 버는 게 쉽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도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가전에서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삼성인데 이 반도체 부분 이익이 부진했던 게 이제 주가의 하락 아니면 주가의 횡보의 그 원인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 센터장은 그 삼전의 실적은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세를 나타낼 거다. 그래 그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니까 3분기를 중요시해 보는가 봐요. 3분기부터는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감도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3분기 그러면 또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짜증스럽겠죠. 그러면은 지금 1, 2분기에는 그냥 삼성전자 팔고 3분기에 들어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겠죠.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3분기면은 뭐 미쳤다고 지금 1, 2분기 이렇게 하겠어? 그냥 3분기 때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들 또 그게 생각만큼 이 예측이라는 게 탁 맞아떨어지면은 다 그렇게 해서 돈 벌겠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또 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금 횡보할 때 꾸준하게 모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지금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간단히 리뷰를 하면은 매출액은 한 65조 원이었죠.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비수기인 1분기에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비수기인데.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가 한 8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것을 상회했어요. 9조 3천억 원으로. 다만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최근 높아진 그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측면도 있고요. 그 미국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정전 때문에 피해가 컸어요. 거의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임금 인상 등 일회성 비용도 부담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한 3조 5천억대요. IM 스마트폰이 한 4조 원 중반대, 그 CE 소비자 가전이 하만 포함해가지고 한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를 포함한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깜짝 실적을 내지 못한 원인이 되고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 이거 파운드리 쪽에만 쫙 했으면은 삼성전자 또 막 슈팅했을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2분기 이후의 전망은 올해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잖아요. 각 반도체 공급 부족 지금 많이 날려요. 지금 수요는 막 하는데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해. 그래서 공급 부족이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다 우상향 할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뭐 장비주, 뭐 소재가 다 우상향 할 것 같아요. 지금 대만 TSMC는 최근 가격 인하는 없다고 했고요. UMC죠. 파운드리 회사. 가격을 더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전의 그 메모리 쪽 이익은 2분기, 3분기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2분기, 3분기 가면은. 그 반면에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가전제품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개선되더라도 본격적인 개선은 3분기 이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반도체 그러면 공급 부족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보면은 메모리나 뭐 비메모리 할 것 없이 타 공급 부족인 상황이에요. 그 D램 쪽에서는 그 캐파 감소 요인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EUV라고 하죠. 미세 회로를 그리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EUV를 적용한다거나 뭐 DDR5 5세대 D램이요. 그런 적용으로 칩 사이즈가 이제 커져요. 커지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에서는 그 2D죠. 2D는 평면 낸드인데 2D를 이제 3D 3D로 바뀌는 겁니다. 그 낸드 메모리를 수직으로 막 섞는 거예요. 저장 용량을 늘리는 공법인데 그래서 3D로 하는데 그 3D 라인으로 바꾸면서 웨이퍼 손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일단 파운드리의 캐파 자체가 워낙 분주하기 때문에 비싼 제품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일부 생산 라인을 당장 수요가 급한 그 반도체 생산으로 돌리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는 안전 제고를 더 많이 쌓아 올려놓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급 부족은 올해 3분기에는 조금 완화될 것 같고요. 그런 캐파 증설을 하는 그런 반도체 공장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 4분기에는 공급 부족이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2023년까지 간다고 보기도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정한 공급 부족을 즐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럼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그 저전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를 한 7나노 정도로 이하로 그 그리는 그 미세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이를 위해서 그 EUV를 발주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TSMC하고 삼전인데 EUV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한 곳밖에 없어요. ASML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측면이 좀 있고 그 노광 장비가 바뀌면은 그 포토 마스크라고 하죠. 그 회로가 새겨진 판, 그 포토 마스크도 포토 마스크의 투과율과 관련되는 그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펠리클이 뭐냐면은 포토 마스크에 씌우는 방막을 갖는 방막. 그 펠리클 같은 다양한 소재들도 같이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반도체 공급 체인에 얽혀 있는 기업들이 공급을 갑자기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수요에 관련된 상황을 보면은 17에서 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만 마찬가지로 서버용 D램 수요가 가장 강해요. 그 지난해에는 서버용 D램 수요가 전체 D램의 한 30% 초반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 중반까지 올라간다 하고요. 올해 D램의 그 비트 그로스는 한 20% 정도 예상한다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두 자릿수 상승을 할 것 같고
PC 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교육 수요 때문에 노트북의 수요가 강할 것 같아요. 아직은 해외여행을 못하니까 주로 이제 TV로 고화질 영상을 보고 싶은 수요가 커가지고 펜트업이라죠. 그런 소비가 상당하고, 구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도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죠. 초월 세계. 그런 수요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자회사 오큘러스가 만든 그 VR이에요. 가상현실 그 장비 퀘스트 2는 지난해 4분기에 100만 대 팔렸다네요. 여기에 이제 6기가 D램이 들어가고 낸드는 64에서 128GB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 최근에 또 배달 로봇도 있어요. 식당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D라이다죠. 라이다. 레이저로 주변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라이다가 있어요. 카메라도 보통 한 4개씩 들어가고, 한 D램은 한 32기가 정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는 많다는 의미죠. 지금 현재 보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과연 올까요? 2017년하고 18년처럼 그때가 가장 좀 어떻게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일단은 매출액으로 본다면은 더 큰 사이클일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보다도. 그런데 가격은 그때만큼 오를지는 잘 모를 것 같다. 그렇게 같네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격 예상은 잘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텔이 내놓은 그 서버용 CPU인 아이스레이크는 기존 CPU보다 2개 더 많은 8개의 D램이 들어가요. 수량이 늘었어요. 결국은 그죠? D램 늘었는데, 근데 가격도 올라버리면 서버를 구매하는 회사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특히 구글, 아마존, MS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격 협상할 때도 반도체 회사와 서버 회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확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한 60에서 70%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가격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2분기에는 한 7에서 8% 오르고 다음에 약간씩 오르는 그런 사이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여튼 2017년, 18년 때보다는 더 큰 사이클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만 전자 때 샀던 우리 애타는 개미들 주가 떨어진다고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왕 투자한 거 한 1년만 참아봅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천만전자가 옆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